새벽 2, 3시마다 눈을 뜨고 뒤척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지친 얼굴과 낮 동안의 피곤함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말만 듣고 수면제를 먹어도 다음날 더 무겁고 멍해져서 결국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35년간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수면 습관을 연구해온 이준혁입니다. 대학에서 수면 생리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7시간 이상 깊게 주무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에도 밤 10시에 주무셔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핵심은 바로 저녁 식사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진다는 말에 속아서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가 밤새 숙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똑같은 연령대라도 저녁 식사 습관에 따라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대여섯 번씩 깨시는데 어떤 분은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깊게 주무시거든요. 수면제나 복잡한 치료법 말고도 우리 식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만 조금 바꿔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상식에 빠져 계세요. 저녁을 든든히 먹어야 밤새 배고프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나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고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을 아예 거르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큰 오해예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어요. 35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수면제를 쓰지 않고도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는 저녁밥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상식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35년간 연구하고 직접 확인한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새벽에 깨지 않고 한 번에 6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느낌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낮에도 졸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더 즐거워질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을 한 줄 남겨주세요. 저에게 자주 상담을 오시던 분 중에 69세 김영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늘 새벽 2,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외출도 꺼리시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짜증이 많아졌다 하셨어요.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꼭 깬다고요. 그래서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다음날 더 무겁고 멍해져서 그것도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흰쌀밥에 김치찌개, 멸치젓 같은 짠 반찬을 드시고 밤 10시가 넘어서 라면이나 과자를 간식으로 드셨거든요. 그리고 저녁 시간도 매일 달라서 어떤 날은 6시, 어떤 날은 9시에 드셨어요. 가족들도 어르신이 밤마다 뒤척이시는 소리 때문에 함께 잠을 설치게 됐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졸려서 대화 중에 깜빡깜빡 조시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외출할 때도 언제 졸음이 쏟아질지 몰라서 불안해하셨고요. 그런데 저녁 식탁을 조금 바꿔드렸을 뿐인데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새벽 각성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한결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들도 어르신이 예전보다 활기차지고 대화할 때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바꿨냐면 저녁을 7시로 고정하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짠 반찬 대신 나물 위주로 드시게 하고 밤 9시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드시게 했거든요. 그리고 야식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밤에 뭔가 드시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겼거든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한 번 잠들면 더 깊게 주무시게 된 거죠.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에 윤기가 돌고 눈빛도 맑아지셨거든요. 가족들이 어르신이 많이 밝아지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천연수면 유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김영수 어르신처럼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숙면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실수는 흰쌀밥과 자극적인 반찬 조합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도 흰쌀밥에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드시는데 이게 바로 새벽 각성의 주범입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짠 반찬은 나트륨 농도를 높여서 밤중에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 몸은 밤에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흰쌀밥 같은 고혈당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밤새 인슐린을 분비해야 해요. 그러다가 새벽 3시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죠. 이때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저녁에 고나트륨 식사를 한 그룹이 일반 식사를 한 그룹보다 수면 유지 시간이 평균 40분 정도 짧았다고 나와 있어요. 또 새벽 각성 횟수도 2.3배 높았다고 해요.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수분을 보충하려고 하니까 자꾸 물을 찾게 되고 그러면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하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정자님도 매일 흰쌀밥에 김치, 젓갈을 드신 후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미밥으로 바꾸고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니까 첫 주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을 현미나 보리로 바꾸고 나물 위주의 반찬으로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나물도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너무 급격히 바꾸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밥상은 혹시 짠 편이신가요? 두 번째 실수는 기름진 야식입니다. 치킨, 라면, 족발,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을 늦은 시간에 드시면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위장이 밤새 일해야 하니까 몸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 데 4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려요. 우리가 잠들 때는 소화 기능도 함께 느려져야 하는데 기름진 음식이 위에 있으면 위장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또 기름진 음식은
위산 분비를 늘려서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해요.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지방 야식을 섭취한 후 수면 깊이가 평균 30% 얕아지고 새벽 각성 횟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렘 수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68세 박동수님도 밤마다 라면을 즐기시다가 새벽 3시에 늘 깨셨는데 야식을 끊고 나서는 한 번에 6시간 이상 주무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밤에 허기진다고 하셨는데 대신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로 대체하시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주무시더라고요. 늦은 시간에는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견과류 소량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모든 야식을 끊으면 불안감이나 허기짐 때문에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밤마다 무언가 꼭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실수는 늦은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시간이 늦어질수록 위장이 쉬지 못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도 방해받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는데 늦은 식사가 이 리듬을 깨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체 리듬은 수만 년 동안 해와 달의 주기에 맞춰 진화해왔어요. 해가 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체온이 올라가고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돼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저녁 8시 이후 식사가 수면 지연과 중도, 각성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9시 이후에 식사하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74세 이명숙 님도 밤 9시에 저녁을 드셨는데 저녁 시간을 6시대로 앞당기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거든요. 처음에는 일찍 먹으면 밤에 배고플까봐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위장이 편해져서 더 깊게 주무시게 됐어요.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전에는 마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지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점심을 조금 더 든든히 드시고 저녁은 가벼운 죽이나 샐러드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저녁을 몇 시쯤 드시나요? 네 번째는 단맛 위주의 디저트예요. 케이크, 과일 주스, 사탕,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새벽에 뚝 떨어지면서 각성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잠을 깨우는 신호가 되는 거죠. 단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잠깐 졸리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 것을 먹으면 잠이 온다고 착각하시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몇 시간 후 혈당이 떨어지면 오히려 깨게 되거든요. 일본 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고당 식단을 먹은 그룹이 수면 중 혈당 급락으로 각성 횟수가 평균 3배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같은 액체 당분은 흡수가 빨라서 혈당 변동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70세 최상우 님도 저녁마다 과일 주스 한 잔씩을 즐기셨는데 새벽 2시경에 꼭 깨서 한참 뒤척이셨거든요. 과일 주스를 줄이고 대신 생과일을 조금씩 드시도록 했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단 과일 대신 바나나나 소량의 견과류로 대체하시면 좋아요. 바나나는 당분이 있지만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하거든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도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저녁에 달콤한 간식을 꼭 챙기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불규칙한 저녁 식사예요. 하루는 거르고 하루는 늦게 먹는 불규칙성이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는데 식사 시간이 제멋대로면 언제 잠들어야 할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체내시계라고 불리는 일주기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은 빛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도 큰 영향을 받거든요.
매일 다른 시간에 식사하면 체내 시계가 혼란을 겪어서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수면 관련 호르몬 분비 패턴이 엉키게 돼요.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시간 불규칙이 멜라토닌 분비 패턴을 현저히 흔든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0분 정도 더 길었다고 해요. 66세 정영호님도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날은 6시, 어떤 날은 9시에 저녁을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밤마다 잠들기 힘들어 하셨는데 퇴직 후 일정한 저녁 시간을 지키기 시작하자 2주 만에 개선됐거든요. 하루 중 저녁 시간만큼은 가능한 일정하게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서서히 규칙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의 저녁 시간은 매일 일정하신가요? 이제 잘못된 습관들을 알아봤으니 숙면으로 이끄는 실제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식품은 바나나예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줍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거예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1m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 이는 일일 권장량의 약 15%에 해당해요. 또 마그네슘도 32mg 정도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트립토판 함량이 높아져요. 그런데 바나나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구워서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열을 가하면 당도가 높아져서 트립토판이 뇌로 더 쉽게 전달되거든요. 다만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저녁 9시경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바나나를 저녁에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천천히 분해되면서 밤새 트립토판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줘요. 그래서 한번 잠들면 깊게 자고 새벽에 깨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를 마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에요. 우유에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요. 칼슘은 신경 전달을 도와서 뇌가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또 우유의 유당은 트립토판이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유당 불내증이나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제품이나 두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두유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들어있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에 200ml를 7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서 꿀 한 티스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잠을 깨울 수 있으니까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혹시 우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 번째는 호두예요.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과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뇌 기능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호두 30g에는 약 3.5나노g의 멜라토닌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약 3배에 해당해요. 또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나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 대략 30g 정도가 적당해요. 요구르트나 우유에 곁들여 드시면 트립토판과 함께 섭취되어서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냥 먹기보다는 잘게 부셔서 드시면 소화도 더 잘 돼요. 호두를 그냥 간식으로만 드시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꿀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트립토판의 뇌 전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혈액 속에는 트립토판 외에도 다른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어서 뇌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는데 포도당이 있으면 트립토판이 우선적으로 뇌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꿀은 또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보충해서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그래서 새벽에 혈당이 떨어져서
깨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 같은 천연꿀이 효과가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변화를 주의하셔야 하니까 조금씩만 드시기 바래요. 따뜻한 우유나 호두와 함께 티스푼 한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공꿀보다는 천연꿀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꿀을 잠들기 전에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5번째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에 들어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로부터 서양에서는 불면증 치료에 카모마일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카모마일 차를 2주간 마신 그룹이 위약 그룹보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됐다고 해요. 또 수면의 질 점수도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피하셔야 하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우려내서 드시면 좋아요. 시중에 나온 카모마일 티백을 사용하시거나 말린 카모마일 꽃을 직접 우려내셔도 됩니다. 따뜻한 우유에 카모마일 티백을 넣고 우려내시면 트립토판과 아피제닌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혹시 허브차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 5가지를 조합해서 3일만 실천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저녁은 배부르게 먹어야 하고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면제나 비싼 보조제에만 의존하려고 하셨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을 아예 거르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큰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바나나, 따뜻한 우유, 호두, 꿀, 카모마일차 같은 천연식품을 활용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부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35년간 수면을 연구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약보다 음식이 훨씬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새벽 각성은 계속 반복되고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혈압과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돼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짜증이 늘어나서 가족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독성 물질들이 제거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또 낙상 위험도 증가하고 우울감도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숙면은 물론이고 면역력 회복, 체중 관리, 정신적 안정까지 얻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느낌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낮에도 활기차게 활동하실 수 있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소화 기능도 개선돼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무엇보다 밤에 푹 자고 나면 기분도 좋아져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질 거예요. 손자 손녀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기고 취미 활동도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늘어나서 피부도 좋아져요. 70대, 80대에도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또 근육량 감소도 늦춰지고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드셔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몸이 직접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